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100만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22일이었습니다. 즉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간에 매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하면서 캠퍼스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라바마 대학에서는 개강 열흘 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8만 2,98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사했는데요. 94%의 사망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 외에 다른 건강 요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인플루엔자, 폐렴, 호흡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 치매, 심정지, 심부전, 신부전 등이었습니다. CNN은 비만과 당뇨, 심장병 등 수년간을 앓으면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빨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코로나19가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겠는데요. 주의회에서요, 퇴거 유예 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퇴거 유예 조치가 내일, 즉 9월 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하루 앞선 오늘 관련 법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의회가 결정하는 AB 3088 법안은 세입자 보호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늘 사이에 미납한 렌트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당할 수는 있지만 퇴거는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1월 31일까지 퇴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세입자들은 렌트비의 최소 25%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렌트비 전액을 내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밀린 75%의 렌트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못 내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중간소득 130% 이상 고소득 세입자들의 경우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 한편 LA 카운티 렌트비 구호 프로그램 신청은 오늘 마감되는데요. 이것은 LA 시티를 제외한 카운티 내 지역에서 렌트비 구호 프로그램을 웹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감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LA 지역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이 1030명을 기록한 겁니다. 어제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신규 감염이 됐는데 이게 하락세라고 좋아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망 숫자도 어제는 10명이었고요. 입원 환자 수도 1089명으로 중환자실 환자 비율은 전체 입원 환자들의 32%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게요. 이번 주말이면 이제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시 환자가 급증했던 것을 쭉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개인 방역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코로나19 수치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신규 감염이 254명이었고요. 사망자 숫자는 4명뿐이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에 미용실, 쇼핑몰 등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수용 가능한 총 인원의 25%까지라는 제한이 붙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미용실과 쇼핑몰 등은 실내 영업이 들어갑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에 오렌지 카운티 등급이 기존 퍼플에서 다음 단계인 레드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식당들의 실내 영업도 25%의 제한을 두고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 하면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감염될 수 있고요. 특히 재감염 때는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바다주 리노에 사는 25세 남성이 코로나19에 2차례나 걸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정교한 검사를 통해 리노 환자의 첫 감염과 두 번째 감염에 각각 관여한 바이러스가 유전적 계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감염 때 체내에 남아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두 번째 발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한 차례 노출됐다고 해서 누구나 완전히 면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킹스 등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스테이플 센터가 오는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스테이플 센터를 투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전한 투표 옵션이 될 것이라며 경기장에 설치되는 우편 투표 용지, 접수 박스를 통해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LA 다저스 구단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다저 스타디움을 이번 대선에서 투표소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스포츠 퍼슬리티들이 속속 투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최대 피해지 가운데 한 곳 하면은 또 뉴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뉴욕의 거주자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을 피해서 교외로 대거 이주하는 추세라는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뉴욕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고외의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봉쇄 조치로 온 가족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에게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어른에게는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맨하탄을 떠나는 것도 감소하겠다는 것이 뉴요커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오는 주말을 끝으로 81년 만에 지면에서 TV 편성표를 없애기로 했다고 지난 금요일에 보도를 했네요.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디어 환경도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주말에 다 소식들을 접하셨겠지만 마블의 영화죠. 블랙팬서 등으로 유명한 배우 채드윅 버즈맨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선구적 역할을 한 흑인 실존 인물들을 많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 정치권 지도자, 사회 저명 인사들도 일조의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끝으로 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하고요. 25년의 나이 차를 뛰어넘은 우정을 나눠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워런 버핏 회장의 90세를 맞이한 생일에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워런 버핏이 오늘 90세를 맞이했다. 내 가까운 친구가 90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버핏이 30살의 날카로운 두뇌와 10살 배기의 짓궂은 웃음, 또 6살의 입맛을 가지고 있다는 농담과 함께 그의 초딩 입맛, 아기 입맛을 위한 케이크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많고 유명하니까 이런 일화들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8월이 마감이 되고요. 9월이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돈의 굿모닝 일레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